안녕하세요. 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시니어 분들에게는 겨울철 난방비가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최소 20% 이상 확실하게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지금 당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실전 절약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난방비 절약의 70%는 보일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 모드는 NO. 최소 온도를 설정하세요. 잠깐 외출하거나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오히려 난방비를 더 쓰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식은 뒤에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신 평소 설정 온도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최소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평소 24도로 설정하셨다면 외출 시에는 19도에서 21도 정도로 맞춰두는 겁니다. 보일러가 최소한의 열만 유지하게 해서 급격한 온도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 배관 청소. 이것만 해도 10% 절약됩니다. 보일러를 오래 쓰다 보면 배관 안에 녹물이나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가 따뜻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난방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전문 업체를 불러서 배관 청소를 꼭 해주세요. 난방 효율이 확 올라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비 폭탄을 막는 순환 펌프 시간 설정법입니다. 보일러는 설정한 온도에 도달해도 펌프가 계속 돌면서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일러 기사님께 부탁해서 순환 펌프 가동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중요한 팁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따뜻한 열이 새나가면 소용이 없겠죠? 이번에는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잡는 단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풍지와 뽁뽁이는 기본. 창문 틈새의 비밀입니다. 창문은 집에서 열이 가장 많이 새는 곳입니다. 뽁뽁이는 당연히 붙여야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문풍지를 창문 전체에 꼼꼼히 붙이세요. 특히 창문이 닫히는 틈새와 창틀 사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풍을 막는 최고의 방한 커튼 활용법입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방한 커튼을 사용하면 찬 공기를 한 번 더 막아보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커튼 길이는 바닥에 살짝 닿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틈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까지 막아주거든요. 세 번째, 집 전체를 덮는 난방 텐트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난방 텐트는 텐트 안에 공기만 집중적으로 데워 난방 면적을 확 줄여줍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잠을 잘 때 난방 텐트 안에서 지내면 보일러를 훨씬 덜 돌려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겨울철 햇빛은 공짜 난방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해가 잘 드는 시간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 따뜻한 햇살을 집안 가득 들이세요. 해가 진 오후 5시 이후에는 곧바로 커튼을 닫아서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보일러를 아끼는 만큼 내 몸의 체온을 올리면 체감 온도는 2도 이상 올라갑니다. 첫 번째, 실내에서도 양말과 내복을 꼭 착용하세요. 내복은 체온을 3도 정도 높여주는 최고의 난방 보조제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한 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특히 발이 따뜻해야 몸 전체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두꺼운 양말이나 실내용 부츠를 꼭 신어주세요. 두 번째, 수분 보충이 체온 유지에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대추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도와 체온을 유지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발과 손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10분만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 잠자리에 들 때까지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네 번째, 전기장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 전체를 데우는 보일러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다만 전기장판 아래에 얇은 담요를 깔아주면 열이 바닥으로 뺏기는 것을 막아 온기가 더 오래가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약만큼 중요한 난방비 지원 혜택 정보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꼭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문의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두 번째, 도시가스 할인 혜택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인 대상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하시는 도시가스 회사의 할인 대상 확인을 요청해보세요. 신청하는 순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금입니다.
오래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서 난방비 절약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겨울철 난방비 절약 비법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 최소 온도로 설정. 외출 모드 대신 사용하세요. 두 번째, 2년에서 3년마다 보일러 배관 청소. 난방 효율 10% 상승합니다. 세 번째, 문풍지와 두꺼운 커튼으로 다녀 열새는 곳을 차단하세요. 네 번째, 내복과 얇은 옷을 여러 겹 착용. 체감 온도 2도 상승합니다. 다섯 번째, 난방비 지원 혜택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는 폭탄이 아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분들의 슬기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